안녕하세요. 위드TV입니다. 4월 23일 매매 잘 하셨나요? 오늘도 장이 좋았던 관계로 종목을 잘 매매하셨다라고 하면은 좀 괜찮은 수익이 났을 것 같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저항을 굉장히 쉽게 갭으로 올라서면서 양봉까지 마무리를 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제 분봉상으로 지지를 봐도 자리 자체가 꼭 요 지지선을 잘 지켜준다라면은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는 요 부근에서 조정을 받아주면서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모습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봉상으로 보면은 조금 위험한 구간에 나오기는 했어요. 오버슈팅이 나올 수도 있지만 어, 항상 급하게 올라가면은 하락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 항상 능선이라고 하죠. 7분 능선, 8분 능선이 지났다라고 하면은 이제 더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수익이 많이 난 이제 종목들 위주로 계속 매도를 하면서 또 현금을 많이 보유해 놓으시고 종목을 갖다가 계속 순환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이하게 이슈는 없고요. 이제 변곡점이 아직도 살아있는 상태에서 계속 오르다 보니까 이제 차트를 보다 보니까 테마 쪽이 아직도 살아서 또 한번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고 끝나겠구나 하는 움직임이 조금 있어서 테마주하고 그리고 개별적으로도 저점 매수 가능한 종목 타점 확인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 특이하게 제가 항상 이제 종목들 중에서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계속 요 몇 가지 안 되는 종목들이 흐름을 타면서 한 종목이 어느 날은 올라주고 또 올라주고 계속 움직임을 보이면서 많이 진행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3월 10일부터라고 해서 아직도 지우지 않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차트가 지나온 흐름을 보면은 왜 계속 이야기를 할까? 기존 동영상을 보셔도 되고 지금부터 보시더라도 제가 차트 설명하는 걸 조금 유익 있게 보신다라고 하면은 어떤 종목을 선택하고 어떤 종목에 집중하고 그리고 타점이 어디 나올 때 아무 때나 매수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사서 내일은 오를 종목 그리고 그게 오르지 않는다라면은 빠르게 손절을 하거나 다시 재정비를 해가지고 진짜리를 찾거나 이 두 가지를 갖다가 계속 반복을 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항상 새로운 종목을 들고 와서 당장 상승 사실 쉽지 않죠. 그러기에는 단타를 하시거나 전업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은 사실 항상 날마다 종목을 다 뒤져야 하고 그런 것도 굉장히 에너지 소비가 심하기 때문에 별로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종목들 보는 거 또 조금 빨리 이제 리뷰하고 그리고 항상 중요한 거는 내일 오를 종목이죠. 내일 오를 종목도 어떤 종목들인지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23일에는 운이 좋게 매드팩토라는 종목이 올랐죠. 이 종목은 조금 어떻게 보면 아쉬운 감이 있어요.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을 때 조금 더 빠져야 된다 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조금 고가권이 부담스러워서 매매를 하지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항상 했었어야 됐는데 라는 좀 아쉬움이 남는 종목이 어떻게 보면 되어버렸죠. 자, 매드팩토만 보더라도 왜 계속 지켜봐야 되는지 그리고 저점 매수를 봐야 되는지 그리고 추격 고점 매수를 하면 안 되는지를 갖다가 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제가 4월 7일자부터 한번 보면 괜찮을 종목이네요 하고 설명을 드렸어요. 4월 7일자가 어딘가요? 4월 6일 요 부분이네요. 요 부분부터 보면서 당장은 아니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오늘 굉장히 이제 신고가를 이제 갱신하면서 올라가고 다시는 조금 더 내려와 가지고
이제 리스크를 감수하고 사지 않는 이상은 조금 보면은 매매하기 어려운 자리로 바뀌었죠. 그렇다면 이 종목을 어떻게 매매했어야 되느냐, 지난 동영상에서도 다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일봉상 상승을 하고 있을 때는 매수를 하기 사실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지나가고 나면 에이 아무데나 매수해도 무조건 수익인데 그냥 매수해 놓을 거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꼬리를 굉장히 많이 달았어요. 여기도 달고 여기도 달고 뭐 계속적으로 꼬리를 갖다가 오늘 오르기 직전까지 달면서 움직임을 이제 전고점을 갖다가 돌파를 잘 하지 못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시장이 나빠지면은 꼬꾸라질 수 있는 가능성도 항상 열려 있었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기업이 아무리 좋더라도 주가가 이유 없이 곤두박질 치면은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하나 명심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저점을 잡는 행위가 중요하고, 이거는 이런 양봉은 이미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오른 상태에서 끝나서 이렇게 아쉬움이 남지만, 실제로 마이너스가 돼서 여기까지 내려오거나 조정을 계속 받고 있다라면은 또 생각이 달라졌을 거예요. 역시 매매 안 하기 잘했네, 계속 물려 있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낫지라고. 그만큼 심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주식 차트죠. 그러면은 요런 부분에서부터 추격을 계속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이유는, 정고점일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항이 굉장히 많아요. 저항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저항 부근에서는 매수를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런 봉에서 과감하게 매수를 하면 좋지만, 계속 시장 자체가 고가권에서 놀면서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 요 흐름, 요 캔들만 보더라도 미리 들어가면은 계속 지루하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요 구간에 물려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수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지수가 흔들리더라도 굉장히 많이 올라주고 종목을 다른 걸 잘 잡았다라고 하면은, 다른 종목들은 계속 상승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개인이 소외를 되면은 사실 며칠을 견디기가 힘들죠. 다른 종목 매매할 거, 그리고 장중에 흔들림이 있다라고 하면은 혹시라도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불안감 때문에 종목을 계속 들고 있기도 어렵고요. 특히나 100% 기업 자체를 신뢰해가지고 장투를 할 거야라고 접근을 하고 기업 분석이 끝나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은 특히나 더 들고 있기 어려운 구간들이 많습니다. 자, 분봉 차트로, 30분봉 차트로 보더라도 4월 7일자부터 여기서부터의 흐름이죠. 여기서부터의 흐름을 내가 어디서 매매를 할 수 있었겠구나를 갖다가 항상 이런 거는 복습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차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면은, 제가 보는 시각하고 이 동영상을 보고 공부를 하려고 틀어놓으신 분들은 왜 이런 자리에서 했고 날마다 맞다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고 진입자리가 나온다라고 하고 왜 그런 얘기를 할까를 갖다가 포인트를 잡아서 보시면은 100%는 없습니다. 진입자리가 나왔다라고 해도 다음날 오르지 못한 종목도 있어요. 하지만 확률은 오르기 시작하면은, 저는 지금 코스닥을 집중하고 있고 코스닥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상승폭 자체도 굉장히 크다라는 메리트 하나가 있죠.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빠르게 손절 5% 손절을 감행해도 괜찮죠. 왜? 오른다라고 하면은 10% 먹으려고 장기간에 10% 먹는 게 아니고 20%, 30%, 50% 사실 뭐 운이 정말 좋아가지고 테마주 시즌에 테마를 내가 저점에서 잘 샀다라고 하면은 뭐 단기로 매도를 어디에서 하느냐는 나의 그 능력치에 따라서 수익률이 천차만별로 다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은 내가 어떻게 공부할 건지, 그리고 어떤 자리에서 잡을 건지, 어떤 되돌림 자리에서 이렇게 과감하게 매수를 할 수 있을 건지, 그리고 어떤 전략을 쓰고 내가 왜 매수를 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명확히 파악을 하고 진입을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을 조금 오랫동안 보고
여기 관심 종목에 대한 거는 변하지 않죠. 종목을 계속 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표시도 해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뭐 좋다 나쁘다라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 계속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한 종목을 내가 눈에 익게끔 익숙하게 하면은 선택지가 굉장히 많아져요. 왜? 차트 호가의 움직임도 볼 테고 차트의 움직임도 볼 테고 왜 이렇게 움직이지? 누구나 주식을 갖다가 아침에 한 번만 보지는 않죠. 장중에도 가끔씩 확인을 하고 대부분 다 스마트폰이 잘 됐기 때문에 종목 확인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사실 종목 자체가 굉장히 익숙해지는 거예요. 아마 저하고 같이 이렇게 보셨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들이 굉장히 익숙해서 뭐 아예 언급도 하지 않네. 언급하지 않는 거는 내리는 경우가 더 많네. 언급을 하는 건 좀 보다 보니까 뭐 다음날 오르기도 하고 오르지는 않았지만 며칠 이내에 오른 종목도 있네 라고 저거 계속 포인트를 맞춰 가지고 매매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전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그 모르는 거에 대해서 왜 모르는지 그냥 이게 어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포인트를 찝어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자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지?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지라고 정확히 누군가에게 던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꼭 저뿐만이 아니더라도. 그러면은 정확히 아는 사람은 포인트는 맞춰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겠죠.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종목을 굉장히 더 보수적으로 보고 지금도 저만 하는 게 아니고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이 어떤 분이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매매를 하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리스크를 굉장히 나름대로 없는 종목 위주로 계속 타점을 같이 뽑아서 저도 매매하는 종목들을 본다라는 거. 그리고 같이 왜 제가 이렇게 보는지 얘기하는지를 보고 이해하시는 것들. 그러면은 충분히 동영상을 그냥 보고 시간을 10분이든 15분이든 낭비하는 게 아니고 그 시간이 본인에게 공부를 하시고 주식은 사실 저도 굉장히 오래 했지만 한 초창기에 1년 한 걸로 그냥 뭐 10여 년이 넘는 흐름 동안 뭐 특별한 공부를 하지 않고 차트만 보고 뭐 단순하게 이제 계속 매매를 하고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큰 공부는 집중해가지고 계속 평생 공부를 하기는 어렵죠. 집중해가지고 이 동영상을 보시고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시간이 없다 보니 여기에서 좀 힌트를 얻으셔가지고 좋은 종목들을 많이 매매하시라고 같이 공유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매드팩트 이렇게 하나 정고점 매매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갖다 좀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으니까 자 중요한 거는 4월 23일 날 오르고 나면은 다음부터 매매를 하냐 아닙니다. 이제는 항상 올라가면은 양봉 이후 이렇게 큰 양봉 이후에는 매도 자리만 있는 거예요. 왜? 자 우원개발 보겠습니다. 어제는 기뻤는데 오늘은 뭐 제대로 뭐 요 밑에서 사신 분은 수익이 났겠지만 실제로 여기서 애매하게 매매를 하신 분들이나 따라보고 따라서 매매를 해야지 하셨던 분들은 또 손실일 수도 있어요. 이런 걸 보면은 고점 추격은 맞지 않죠. 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0개 중에 하나 운 좋게 하나 접근을 할 때는 그래도 나만의 확률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원칙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오른 거는 매도 자리만 있다라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시간 지나면 매도 자리만 있죠. 그러면 이게 지금 또 어떻게 되냐? 이제는 더 밑으로 내려와서 유지가 되면은 매수 자리로 다시 바뀌겠죠. 하지만 분봉을 보니까 분봉에서도 단타할 수 있는 자리밖에 안 남아 있어요. 이거를 누군가가 정확하게 야 여기서 무조건 사면 수익이 나? 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을? 주식은 제가 볼 때 예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리가 정확히 나오면은 거기서 움직여 준다라고 하면 기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지. 여기서 걸어놓고 무조건 될 거야 라고 접근을 하면 안 된다는 거. 특히나 이렇게 오른 상태에서 내리고 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냐고 하면은
저점에 대한 구간이 없어요. 구간이 나오지 않았는데 확신해 가지고 여기에다 걸어 놓는다. 한 번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10번 중에. 하지만 실패가 많을수록, 성공 확률이 많아질수록 나의 원금 손실이 더 클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습관을 잘 고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계속 거꾸로 매매가 반복돼요. 이런 거에 물려가지고 종목을 움직이다 보면은 오늘처럼 매드팩토나 그리고 또 다른 종목들이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는데 매매를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또 내일 보는 종목들 중에 제가 좀 눈에 띄는 게 서남이더라고요. 아직도 살아있는 게. 서남이 봉이 요렇게 두 개가 지금 살아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매드팩토 말씀드렸죠? 여기도 좀 특이한 게 보이지 않나요? 자, 단기 전고점을 넘어서면은 봉을 하나 나와줄 수 있다. 자, 이렇게 무조건 예상이 된다라고 매매를 하는 게 아니죠. 일봉을 보고 분봉을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자, 계획을 세우는 거죠. 어떻게 매매를 할 것이다. 분봉을 보고 어떻게 매매를 할 것인지. 요 자리 지금 딱 보면 명확하죠. 이 구간에서 흐름이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요렇게까지. 요 밑에를 되도록이면 훼손하지 않고 여기서 나한테 매수 자리를 줘야 된다라는 거. 왜? 밑에는 지지, 위에는 바로 고점. 자, 꽤 오래, 여기가 전고점이 아니에요. 꽤 오래 한 달 동안 흐름을 이렇게 크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왜? 물량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때는 물량이 별로 없죠. 그러면 흐름에서 계속 쏟아지는 물량이 나왔고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물량이 한번 나오고 오늘 나오면서 조금 들었는데 테스트 물량이 나오고 양이 되면은 한 번 더 움직임을 바꿀 수 있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종목에 대한 전략을 세우고 집중해서 매매를 하시면은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매수는 최저점에서 수익은 극대화. 자, 그럼 오늘은 뭐 다른 종목들 보니까 오늘 SDN도 초창기에는 이제 아침에는 좋은 모습을 보였다가 뭐 눌렸고 유바이오 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갭을 해가지고 눌려서 끝났어요. 잠시만요. 이렇게 끝났기 때문에 자리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요런 자리에서 양봉이 나올 때 매수를 할 거야 라고 집중해서 해야 돼요. 일봉상은 요렇게 흐름이 돼 있고 분봉상으로도 사실 양호하죠. 이제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감이 좀 오시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아직 흐름이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보이는 자리에서 매수가 가능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종목을 제가 지금 서남, 유바이오 두 개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새롭게 4월 24일자 종목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썸네일에 테마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지금 제가 4개의 종목을 모아놨어요. 모트렉스, 모바일 어플, 팅크웨어, 인포뱅크. 자, 특징이 뭐냐면은 4차 산업 수혜주, 그리고 자율주행차, 모바일 콘텐츠로 엮여 있는 종목들이에요. 다 한 가지씩 지금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차트를 보면은 다시 집중을 해서 보면은 매수할 자리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 가지고 또 지금 언급을 한번 해봅니다. 자, 전고점을 요런 흐름에서 패턴 비슷하죠. 모바일하고 모트렉스는 비슷해요. 그리고 인포뱅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시장에 아직도 주목을 받지 못한 종목인데도 요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자, 일봉상에서는 팅크웨어는 당장 좀 가기 힘들 수도 있겠구나라는 차트 흐름이 보여요. 조금 눌려줘도 이상하지 않은 흐름이
요 자리에서 보이는데, 자, 항상 중요한 거는 일봉상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분봉상을 봐야지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분봉상에서 보면은 자리의 기준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종목 같은 경우에도 깊게 눌리면 안 되고 얇게 눌려가지고 분봉상에 요런 자리, 요 갭이 있는 자리에서 매매를 해야 되고,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도 딱 걸쳤죠. 그리고 일봉상으로는 비슷해 보였는데 분봉으로 오픈을 하니까 이런 자리를 갖다가 집중하셔야 돼요. 여긴 거래량이 나왔죠.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모바일이 아침에 강하게 나오면 또 조금 달라지긴 하겠지만, 이거는 항상 시작을 해봐야지 아는 모습이다 보니까 이런 거래량적인 부분도 집중을 해서 보시면은 어떤 게 좀 더 좋은 흐름을 갖다가 보일 수 있겠구나, 어떤 게 매집이었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대부분 비슷한 흐름이죠. 비슷한 흐름에서 자리가 내일 장 시작하면은 편하게 내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구나라고 보이는 종목들. 그리고 오히려 밑에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매수를 하기가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음봉으로 눌릴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은 지켜보는 종목이 되겠죠. 요렇게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눌릴 수 있겠다. 하지만 요거는 내일 눌렸다가 상승해 줄 수 있는, 이것도 전환해 줄 수 있는. 왜? 이유는 여기서 매매 차트 할 때 매매를 보는 비밀 아닌 비밀 중에 하나는 이평선의 밀집이에요. 사실 누구나 배우는 거지만 이평선의 밀집을 어떻게 보지라고 하면은, 자, 여기서 다시 보세요. 이평선이 올라갔습니다. 이평선이 올라갔죠. 그러면은 사실 여기서 매매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자리 매수를 했었어야 되는데 오늘 보지 못했으니까 매수를 못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다시 낚시할 수 있게 걸어 놓는 거예요. 왜? 다시 내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이런 부분들, 이거는 이평 밀집이 조금 더 바로 뜨기 직전이라고 느껴지죠. 자, 어떤 종목을 매매하시겠습니까? 조금 집중해서 종목을 보다 보면은 이렇게 자리와 내가 어디서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을 골라가지고 내일 전략을 세울 건지를 갖다 동시에 간단하게 몇 개 종목에 집중해서 하시면은 내 계좌 대비해가지고 비중을 쪼개기도 좋고, 매매를 들어가고 나서 조금 떨어지더라도 걱정이 안 되고 어떻게 더 매매를 해야 될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보존 종목을 계속 보고 관심 종목은 좋은 종목으로 이렇게 교체를 해가지고 계속 매매를 하시면은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